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크래프톤에서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파트너 그리고 커뮤니티 매니징을 담당하고 있는 이평강이라고 합니다. 이번 발표에서는 저희 배틀그라운드 모바일에서 진행 중인 유저 파트너 프로그램을 잠재력 있는 커뮤니티 유저들과 함께하는 성장이라는 부제와 함께 소개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일반 게임 유저들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 시간이 많은 인사이트를 가져갈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유저 파트너 프로그램을 소개하기 전에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게임 커뮤니티를 이용해 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마 이 강연을 시청하고 계신 게이머시라면 대부분 자신이 플레이했던 게임의 커뮤니티를 한 번쯤은 들어가 보신 경험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혼자서 게임을 즐길 때는 보지 못했던 또 알 수 없었던 다양한 정보들을 유저들끼리 나누고 또 깊게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이니까요. 조금 창피한데요. 사진은 2016년 제가 대학생이던 당시 피파온라인 3 인벤에 작성했던 정보글 목록입니다. 저는 평소에 글 쓰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었는데요. 어느 날 문득 내가 좋아하는 게임 관련해서 다른 유저들에게 도움을 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다양한 정보글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목 앞에 보시면은 저 메달 아이콘이 있는데 인벤 운영진에서 인증한 게시물이라는 의미인데요. 그만큼 열심히 활동하기도 했었고 또 나름 반응도 좋았습니다. 물질적으로 주어지는 특별한 보상은 없었지만 사진과 같은 유저들의 좋은 반응들은 제가 다시 키보드를 두드릴 수 있는 좋은 원동력이 되어 주었습니다. 이런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면서 저는 인벤에서 게임 기자로 정식 채용되었고 현재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 오늘 이야기할 유저 파트너 프로그램은 우리 게임 커뮤니티 속에서 일반 유저들에게 다양한 영향력을 주고 있거나 또 줄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유저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유저 파트너 프로그램의 첫 시작이었던 초기 기획, 그리고 유저 파트너 1기와 2기에서 실제 활동 효과, 마지막으로 평가와 적용 순으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제약된 시간이 있기 때문에 해당 프로그램이 가져온 효과 중심으로 이번 강연을 구성하였는데요. 구체적인 데이터를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해당 프로그램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하였으니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유저 파트너 프로그램의 첫 시작이었던 기획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커뮤니티 매니저로서 매 순간 끊임없이 커뮤니티 활성화 방안에 대해 고민했었는데요. 가장 기폭제가 되었던 시기는 작년 3월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런칭 3주년을 맞이했던 때였던 것 같습니다. 3주년은 분명 기쁘게 기념해야 하는 날이었지만 그와 동시에 점점 정체되어가는 커뮤니티에 대한 걱정도 조금씩 커져가고 있었죠. 이에 대한 어떠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제가 선행적으로 생각한 것은 우리 유저들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었습니다. 배틀그라운드 모바일은 10대 유저가 주된 이용중으로 커뮤니티 이용자들도 대부분 10대였었죠. 제가 10대였을 때도 그랬지만 10대들은 타 연령에 비해 특별한 등급이나 역할에 대해 열망이 높다는 것에 포인트를 잡아보기로 했습니다. 만약 거기에 자신이 즐겨하는 게임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역할이라면 더 큰 동기부여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죠. 그 이후로는 본격적으로 커뮤니티 내 잠재성을 가진 유저들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는 SNS에서 활동하는 유저들이었는데요. 사진처럼 배틀그라운드 모바일을 주제로 틱톡, 유튜브 등에서 재미있고 다양한 컨텐츠들을 발행하고 있었죠. 그래서 저는 이 유저들이 SNS 내에서 더 다양한 컨텐츠를 제작하고 활동에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푸시하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공식 카페에서 퀄리티 높은 팁 정보글을 작성해주고 있는 팁 정보 활동 유저들이었는데요. SNS 활동 유저들이 조금 더 재미에 초점을 맞춘 컨텐츠를 담당했다면 팁 정보 활동 유저들은 게임 플레이에 조금 더 실용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 제공을 담당하고 있었죠. 이러한 활동을 조금 더 독려하면 더 퀄리티 높은 팁 정보글을 일반 유저들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공식 카페에 올라오는 질문들에 성심성의껏 답변해주는 지식인 활동 유저들이었습니다. 생각 외로 지속적으로 답변 활동을 하고 있는 유저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해당 유저들을 더욱 장려하여 게임을 하면서 궁금한 것이 생겼을 때 이 게시판에 질문을 하면 1분 안에 답변을 받을 수 있는 바로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 보자 라는 목표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일종의 명예형 보상인 유저 파트너라는 명칭을 부여하고 다양한 인게임 아이템, 현물 상품 지급, 그리고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공식 컨텐츠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물론 저희의 입장에서도 그들을 통해 커뮤니티 활동 유저 등대 효과와 커뮤니티 활성화, 그리고 다양한 SNS 컨텐츠 증가,
더 나아가 신규 복귀 유저들에게도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해 보기로 했습니다. 물론 뒤이어 말씀드리겠지만 현재는 이 기대 효과 이상의 더 다양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유저 파트너 프로그램을 시작해 보기로 하였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유저 파트너 1기를 약 2개월 동안 시범 운영하고 또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5월 유저 파트너 1기 모집을 진행하였는데요. 사전에 시뮬레이션을 진행하기도 했었고 인게임과 커뮤니티를 통해 대대적으로 홍보도 하였지만 타 게임사에서 선례가 없던 프로그램이었기 때문에 지원자 수를 쉽게 예측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솔직히 목표 인원이 50명을 채울 수 있을까 걱정도 많았죠. 그러나 다행히도 총 1740명이라는 많은 유저들이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원자 중에서 SNS 유저 파트너 69명, 팁 정보 유저 파트너 15명, 지식인 유저 파트너 23명, 총 107명의 유저 파트너 1기를 선발할 수 있었고요. 사실 진짜 문제는 선발을 하고 나서부터였는데요. 이제부터 그들과 서로 관계를 맺고 신뢰를 줘야 하는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래서 가장 처음 선택한 것은 그들 한 명 한 명에게 전화하여 육성으로 대화를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전화를 한 번에 받지 않는 파트너들도 많았고 사람 한 명 한 명과 대화를 나눈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그 첫 시작을 후회하지 않는 것은 그로 인해 다져진 유저 파트너들과의 신뢰가 지금 보고 계신 저 임명 설문조사처럼 1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까지 잘 쌓여졌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디스코드 채널을 통해서 유저 파트너들을 관리하였습니다. 공지 전파부터 자유 채팅, 미션 인증, 음성 채팅 등 다양한 액션이 모두 가능한 프라이빗 채널이었기 때문에 더 수월하게 유저 파트너들을 매니징할 수 있었습니다. 유저 파트너의 초기 활동 프로세스는 현재와는 다르게 굉장히 단순한 구조였습니다. SNS 유저 파트너라면 SNS 컨텐츠 발행 활동을, 팁 정보 유저 파트너라면 팁 정보 게시물 발행 활동을, 지식인 유저 파트너라면 답변 활동을 하면 되는 정도였습니다. 각자의 영역에서 열심히 활동하는 유저 파트너들에게 매월 평가를 진행하여 인게임 아이템과 기프티콘, 굿즈 등의 보상을 지급하는 형태였었죠. 물론 강제성은 전혀 없었습니다. 예를 들면 주 2회 이상 컨텐츠 발행이라던가 주 10개 이상 답변 활동 등의 조항은 없었죠. 학생들도 많았기 때문에 항상 현생이 먼저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다만 너무 활동량이 적은 유저들은 상호 합의하에 하차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렇게 2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유저 파트너 1기 활동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에서 긍정적인 인사이트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SNS 유저 파트너들은 각자의 SNS들의 영상 콘텐츠들을 유저 파트너가 되기 전보다 더 많이, 더 다채롭게 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이전에는 그저 관심을 받을 수 있는 재미있는 영상을 만드는 데에만 치중했다면 이후부터는 유저 파트너로서 게임의 신규 콘텐츠들을 홍보하는 것까지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쪽에서도 이를 알고 신규 인게임 스킨이나 콜라보 굿즈 등이 출시되면 리뷰할 수 있도록 지급하여 적극 지원해 주었습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게임은 10대 유저들의 비율이 굉장히 높은 편인데요. 그래서 동일하게 10대 유저들에게 인기가 있는 틱톡 플랫폼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습니다. 무엇보다 틱톡 내에서 저희 유저들만의 커뮤니티가 잘 형성되어 있기도 했었고 실제로 저희 게임과의 중복률이 굉장히 높은 앱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SNS 유저 파트너들의 활동은 매주 평균 150개 이상의 컨텐츠와 200만 회 이상의 뷰어십을 확보해 주었습니다.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선에서 신규 업데이트나 유료화 상품, 마케팅 등을 콘텐츠로 홍보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런 활동은 SNS 유저 파트너의 높은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SNS 유저 파트너 중 6명은 저희 펍지 공식 파트너로 전환되기도 했습니다. 팁 정보 유저 파트너 역시 효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사진은 팁 정보 유저 파트너 투입 이전에 팁 정보 게시판 글 목록인데요. 팁 정보 게시글이 아닌 성격의 글들도 보이고 활동하는 유저들 역시 고정적이지 못했습니다. 깨진 유리창 이론처럼 정돈되지 않은 상태에서 게시판이 계속 방치되어 있다 보니 유저들이 이 게시판을 유익한 팁 정보 게시글을 작성하거나 볼 수 있는 공간이라고 인식할 수 없었죠. 하지만 팁 정보 유저 파트너 투입 이후 해당 게시판은 온전히 팁 정보 게시물만 볼 수 있는 게시판으로 탈바꿈하였습니다. 전반적인 글 목록도 정돈이 되었고 작성자들 역시 확실하게 활동하는 팁 정보 유저 파트너들로 고정될 수 있었죠. 그리고 퀄리티 높은 글들은 인게임 배너를 통해서도 볼 수 있도록 설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일반 유저 입장에서는 유익한 정보글을 인게임에서 곧바로 볼 수 있었고 유저 파트너 입장에서는 자신의 글이 인게임 배너로 소개된다는 명예를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데이터 상으로도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게시물의 수량이나 게시판의 조회수,
그리고 댓글, 좋아요 등의 수치 등이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죠. 무엇보다 배틀그라운드 모바일의 경우 유저 연령대가 낮았기 때문에 탑게임처럼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인벤, 요리할까 같은 커뮤니티도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이 역할을 네이버 공식 카페에서도 자체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식인 유저 파트너의 효과 역시 팁 정보 유저 파트너와 비슷한 맥락에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진처럼 공식 카페 내 질문 답변 게시판에 유저가 질문을 올렸을 때 빠르게 또 확실하게 답변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은 원래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지식인 유저 파트너 투입 이후 확실한 답변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평균 3분에서 8분 내로 빠르게 답변을 받을 수 있는 게시판이 되었습니다. 또 연속적인 질문에도 추가로 답변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사진과 같은 친절함은 보너스였고요. 데이터 상으로도 게시판 내 방문자 증가, 질문 게시글 증가, 답변 수량 증가 등의 효과도 있었으며 무엇보다 전체 답변의 60% 이상을 지식인 유저 파트너들이 담당하며 유저 파트너 프로그램이 제대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유저 파트너 1기를 2개월 동안 시범 운영하면서 세 분야의 유저 파트너 모두 효과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마케팅, QA, 운영 분야로 더 확장되었던 유저 파트너 2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22년 8월 유저 파트너 1기가 종료되었고 앞서 말씀드린 인사이트들을 바탕으로 2기부터 정식 편성하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활동 기간 역시 2개월에서 5개월로 연장하게 되었죠. 종료 때까지 1기에서 남은 인원은 총 87명이었는데요. 1기에서 활동했던 인원들 중 부정 이슈가 있거나 활동량이 적은 유저, 그리고 자진 하차 의지가 있던 인원 21명은 우선 하차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존 1기 인원 66명을 2기로 유임할 수 있도록 구조화하였고 여기에 새로운 신규 인원 69명을 선발하여 총 135명으로 유저 파트너 2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2기 지원자는 지난 1기 지원자 1740명에 비해 700명 정도 감소한 989명이었는데요. 지원자 수는 줄었지만 지원자들의 퀄리티는 오히려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무래도 1기 지원자 중에는 그냥 한번 지원해본 유저들도 많았고 2기 지원자는 1기 활동을 보면서 정말 유저 파트너에 욕심이 있는 유저들만 지원했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초기 기획에서는 유저 파트너들이 각 3가지 역할에 맞게만 활동해도 성공적이다라고 생각했었는데요. 이 역할들이 생각보다 잘 자리 잡으면서 이들을 더 활용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추가적으로 고민해 보기로 했습니다. 물론 그들의 활동 리소스가 과잉되지 않는 선에서 말이죠. 컨트롤 가능하고 검증된 게이머 135명, 이들을 마케팅, QA, 운영 영역까지 더 다채롭게 활용해 보기로 했습니다. 135명 안에는 정말 다양한 끼와 재능을 가진 유저들이 많았으니까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브랜디드 컨텐츠 영역에서 유저 파트너들을 특히 더 많이 활용해 보기로 했습니다. 해당 영상은 오징어 게임이 한창 유행할 때 촬영했던 패러디 컨텐츠인데요. 유저 파트너 2기 당시 70명 정도를 섭외하여 오징어 게임에 나온 게임들을 실제 컨텐츠로 촬영했던 영상입니다. 잠시 1분 정도 영상을 짧게 보시겠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내 옆에 고양이 머리. 혹시 영상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눈에 들어오셨나요? 네, 아무래도 동일한 복장을 입은 수많은 인원들일 것 같은데요. 사실 이전에도 이처럼 대규모 인원이 필요한 다양한 콘텐츠들을 일반 유저들과 찍고 싶었지만 다수의 유저들을 컨트롤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촬영을 포기해야만 했었죠. 그러나 유저 파트너 풀이 확보된 이후로는 저희 배틀그라운드 모바일의 아이덴티티에 맞게 대규모 인원이 필요한 콘텐츠들도 시도해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유저 파트너가 직접 촬영하는 예능, 브이로그, 인터뷰 컨텐츠 등도 제작할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유저 파트너 프로그램 이전에는 유저들이 직접 출연하는 컨텐츠를 제작하기 어려웠는데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저 파트너 내에서는 다양한 끼와 재능을 가진 분들이 많았기에 이런 다양한 컨텐츠에 유저 파트너들을 더 많이 활용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2기 이후부터는 사진처럼 유저 파트너들을 활용해서 제작한 콘텐츠들이 정말 많은 편입니다. 파트너들을 활용한 파트너 대전,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쇼트필름, 광고 캠페인, 기타 다양한 콘텐츠들이 바로 그렇습니다. 여기서 쇼트필름은 현재 유저 파트너가 직접 작성한 시나리오를 선정하여 촬영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콘텐츠 출연도 출연이지만 이외의 영역에서도 유저 파트너들이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최대한 기회를 주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커뮤니티 내 이벤트 영역에서도 유저 파트너들을 활용해 보았습니다. 일반 유저들과 유저 파트너가 커뮤니티 이벤트를 통해 함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는데요. 첫 번째 사진처럼 할로윈 코스튬 콘테스트를 진행한다고 하면 유저 파트너들을 직접 참가자로 참여하고 일반 유저들은 투표를 하는 방식으로 연계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아직 유저 파트너에 대한 인지도가 높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 유저가 참여하는 이벤트에 유저 파트너들을 활용한다면 유저 파트너에 대해 더 확실히 알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QA 영역에서도 유저 파트너들을 활용해 보기로 했습니다. 유저 파트너들의 경우 전원이 헤비 유저로 게임에 대한 이해도와 게임 플레이 타임도 매우 높은 수준이었는데요. 실제로 평소 디스코드 채널 내에서 버그 제보에 대한 의혹도 굉장히 높은 편이었기 때문에 버그 제보방을 따로 운영해 보기로 했습니다. 1차적으로 버그 제보를 받고 동일한 버그를 겪은 인원이 있는지 추가 체크를 한 뒤 QA팀에 공유를 하는 프로세스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일반 커뮤니티나 CS를 통해서 유입되지 못한 여러 버그들도 체크할 수 있었는데요. 무엇보다 유저 파트너들이 직접 버그 재현 스텝을 상세하게 확인해 주었고 실시간으로 대규모 인원의 확인이 필요한 버그도 체크를 해주었습니다. 실제로 얼마 전 특정 맵 매칭 진행 시에 게임이 시작되지 않는 이슈가 있었는데요. 이 이슈가 실제로 해당 맵을 즐기는 유저가 적어서인지 아니면 정말 테크니컬 이슈 때문인지 파악하기가 어려웠는데 유저 파트너들이 실시간으로 확인해 주어서 이슈 파악에 도움이 되었던 사례도 있었습니다. 또한 유저 동향 확보에도 유저 파트너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유저 동향을 체크할 때에는 주요 커뮤니티를 참고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커뮤니티의 경우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분위기가 만연해 있는 시기에는 동향을 일반화하기가 어렵고 또 커뮤니티 이용 유저들은 헤비 유저가 다수이기 때문에 게임 내 전체 유저 동향으로 일반화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었습니다. 때문에 동향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유저 파트너의 의견도 새로운 소스로 투입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유저 파트너들도 기껏해야 100여 명인데 동향 확보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유저 파트너들의 의견이 확실한 신뢰도를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해당 유저들이 모두 주요 클랜에 속해 있다는 점이었는데요. 아시다시피 클랜의 경우 별도로 단체 톡방을 운영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죠. 일단 클랜에서 활동하는 유저 대부분이 해외 유저들이기도 하고 커뮤니티처럼 공개된 공간에서 하지 못하는 이야기도 많이 하기 때문에 유저 파트너들이 이 의견을 취합해 준다면 좋은 소스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실제로 매월 클랜 의견까지 취합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디스코드 채널 내에서 건강한 토론 분위기가 이미 잘 형성되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매월 업데이트 관련 의견을 물어봤을 때 유저 파트너들끼리 다양한 의견을 내주었고 이 의견들이 토론으로까지 이어지는 긍정적인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유저 소통 부분이었습니다. 제가 처음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운영자로 활동할 때에는 사진처럼 공식 카페 내에서 직접 댓글을 달면서 유저들과 소통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리서스적인 측면에서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모든 유저들과 소통하는 것은 불가능했기 때문에 댓글을 받지 못하는 유저들은 아무래도 소외감을 느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통의 영역을 유저 파트너들에게 맡기기로 했는데요. 실제로 커뮤니티와 SNS 내에서 일반 유저들과 소통하는 유저 파트너들이 많이 생기게 되어 일반 유저들에게도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정작 유저 파트너들은 유저 파트너 프로그램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지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짧게 유저 파트너의 활동량 정도와 보상, 그리고 유저 파트너 운영자와의 신뢰도까지 간단히 세 가지 항목으로 익명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첫 번째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유저 파트너 활동량 정도에 대해 설문을 진행하였는데요. 총 응답자 75명 중 적당하다가 62명으로 82.7%를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는 가하다가 8명으로 10.7%를 차지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적당한 수준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유저 파트너 활동은 온전히 자율로 진행되었습니다. 주 3회 이상 콘텐츠 발행 등과 같은 조항도 없었죠. 평소에도 유저 파트너들에게 현생이 우선이고 유저 파트너 활동은 자신이 마음 가는 선 안에서 진행하는 게 맞다고 수차례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아무래도 유저 파트너 대부분이 고등학생, 대학생들이 많았기 때문이죠. 때문에 시험을 준비하거나 잠시 바쁜 일이 있을 경우는 미리 말해주면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감안해주는 형태로 진행하였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결과적으로 유저 파트너 프로그램에 잘 적용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현재 활동을 함으로써 받게 되는 보상 관련해서 설문을 받아보기로 했습니다. 사실 익명으로 진행하다 보니 당연히 현재 주어지고 있는 보상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일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야 추후 보상의 규모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질 테니까요. 하지만 생각과 다르게 만족한다가 28명으로 37.3%를, 보통이다가 22명으로 29.3%를, 매우 만족한다가 16명으로 21.3%를 차지하면서 의외로 주어지고 있는 보상의 만족도가 높은 편이라는 것을 체크할 수 있었습니다. 보상은 앞서 말한 인게임 재화와 스킨을 제외하고도 사진과 같이 유저 파트너들만을 위한 굿즈 제작은 물론이고 마케팅 콜라보 제품과 기프티콘까지 다양하게 제공하도록 노력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유저 파트너 매니저인 저와의 소통에 대해 만족하고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매우 그렇다가 55명으로 73.3%를, 그렇다가 17명으로 22.7%를 기록하면서 아니다 한 명을 제외하면 소통 관련해서도 전반적으로 만족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소통 관련해서는 처음 제가 한 명 한 명씩 전화를 했던 것이 정말 좋은 첫 시작이었던 것 같고, 그 이후로도 유저 파트너들과 여러 번 오프라인 모임을 가지면서 좋은 신뢰 관계를 만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부산에서 만났던 유저 파트너들과의 사진인데요. 한 명 한 명 연락해서 시간을 조율하는 것이 참 쉽지 않았지만 그래도 막상 만나니 참 반가웠던 기억이 남아있네요. 마지막으로 유저 파트너 프로그램이 타 게임에서도 적용 가능한 모델인지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적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체크해야 하는지 확인한 뒤 실제로 간단하게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저 파트너 프로그램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5가지 정도를 선행적으로 체크해야 하는데요. 먼저 우리 게임 유저들의 데모그래피를 체크해야 합니다. 만약 10대가 아닌 20대 혹은 30대가 주요 유저층이라면 전반적인 활동이나 보상도 당연히 변경이 필요하겠죠. 두 번째로는 해당 게임의 주요 커뮤니티와 SNS를 파악해야 합니다. 배틀그라운드 모바일처럼 유저들이 틱톡 이용률이 높다면 틱톡을 더 푸시해봐도 됩니다. 혹은 인벤이나 루리앱 같은 커뮤니티 이용률이 높다면 해당 커뮤니티와 연계하여 진행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선발 목표 인원, 그리고 어떤 역할과 활동을 하게 할 것인지 설정해야 합니다. 꼭 SNS나 팁 정보, 지식인 유저 파트너의 필요는 없습니다. 가령 팬아트나 캐릭터 커스터마이징의 강점이 있는 게임이라면 이 분야로 역할을 만들어도 좋습니다. 네 번째는 제공할 수 있는 리워드 규모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어떤 보상을 제공할 것인지, 또 예산의 규모는 어느 정도로 설정할 것인지 미리 체크해야 합니다. 마지막은 업무 리소스 체크입니다.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부분인데요. 유저 파트너 개개인의 활동도 체크를 해야 하고 100명 이상을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인력을 효율적으로 투입해야 합니다. 커뮤니티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외주업체를 활용해도 괜찮고 혹은 디스코드 채널 관리를 해주는 아르바이트를 고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아니라면 유저 파트너 내에서 유저 파트너 매니저 역할을 담당할 인원을 선발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실제로 넥슨 내 모바일 게임 커뮤니티에 적용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얼마 전 4월부터 네이버 공식 카페에서 넥슨 공식 포럼으로 이전한 메이플스토리 M입니다. 저도 꾸준히 타사 커뮤니티를 체크하고 있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 커뮤니티인데요. 네이버 공식 카페 운영 당시 회원수도 30만 명 이상이었으며 실제로 게시판 활동 유저들도 많았던 우수한 커뮤니티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희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커뮤니티와 마찬가지로 질문 답변 게시판, 공략 팁 게시판이 모두 운영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퀄리티 높은 팁 정보글이 상당수 확인되었고 고정적으로 활동하는 유저들도 일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질문 답변 게시판에서도 친절하게 도움을 주는 유저들도 볼 수 있었고요. 여기에 추가로 메이플스토리 M만의 차별점을 만들어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메이플스토리의 IP 자체가 코디나 팬아트 등에서 강점이 있기 때문에 유저 파트너에 적용해 본다면 해당 분야에서 활동하는 유저 파트너들을 기획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는 커뮤니티를 이전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게시글이 적은 편이긴 하지만 사진처럼 공식 카페로 운영될 당시 코디 자랑 게시판과 팬아트 자랑 게시판 둘 다 활동하는 유저들이 상당히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유저 내 우수 유저를 코디 유저 파트너 혹은 팬아트 유저 파트너 등으로 섭외할 수 있겠죠. 만약 현재 커뮤니티나 게시판의 관심도가 부족하다면 공모전이나 정기적인 커뮤니티 이벤트를 통해 유저 유입량과 관심도를 높인 뒤
유저 파트너를 선정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같은 넥슨 게임인 카트라이더 러시 플러스를 SNS 유저 파트너 적용 예시로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카트라이더 러시 플러스 역시 10대 유저의 비율이 높은 게임이기 때문에 틱톡 내에서도 상당히 많은 컨텐츠들이 소비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들을 SNS 유저 파트너로 활용하면 최근 출시된 소니 콜라보 관련 상품들을 틱톡 내에서 홍보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이렇게 한번 유저 파트너 프로그램을 가볍게 적용까지 해보았습니다. 사실 유저 파트너 프로그램은 매번 저보고 게임만 하던 애가 인터넷에 글 좀 쓰더니 좋은 회사까지 들어갔다 라며 이야기하셨던 어머니의 말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저처럼 단순히 게임을 좋아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그 외 다양한 영역에서 잠재력을 가진 유저들의 가능성을 더 높여주고 싶었습니다. 또 가능하다면 그 활동 가운데서 즐거움도 함께 가져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여전히 지금도 그 즐거움을 찾아가는 과정이긴 하지만요. 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혹시 추가로 질문이 있으시다면 제 이메일로 남겨주시면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